한 이 팀이 있었는데 오늘은 먼저 선교 정탐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 파송하는 일들을 앞두고 선교 정탐을 하게 되어지고, 선교 정탐이라고 하는 그 정탐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붙이자라고 해서 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보에도 지금 이제 선교사님의 이름이, 앞으로 파송될 선교사님의 이름이 이제 나와서 기도 제목에 나타나지고 있지만, 이 주보가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걷어져서 전국에 있는 교회 것들이 걷어져서 가게 됩니다. 보내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해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요번에 갔다 오신 곳에서는 정탐이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괜히 혹시라도 그쪽에 오는 줄을 알면 무슨 뭐 저 첩보원처럼 간첩처럼 여길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얘기도 하는데, 이 말은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용어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기 앞두고 그 현지에 또 우리가 입양 선교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민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사전에 정탐하고, 교회가 함께 그 정보를 알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의 선교사 가는 나라가 어떤 것이고 상황이 어떤 것인가, 선교적인 전략과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대충 알고 계셔야 같은 느낌을 갖고 여러분들도 선교사가 되고 가는 사람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분들이 참 덥고 또 이곳에 할 일도 많은데 세 분이 가셔서 무사하게 모든 일들을 마치고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이 팀을 이끌고 또 우리 자매와 형제를 또 이렇게 돌봐주시면서 잘 무사히 모든 업무를 마치시고 오신 우리 강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 선교 정탐한 내용들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들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은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좋습니다만도, 재미는 있지만은 머리에 남는 것이 적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 정탐 또는 선교 그 보고를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도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당장 다닥쳤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판단해서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니까 중국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말이지요. 우리 남북한을 합했는 40배가 넘는다 그러지요. 중국 지도에 우리 한국 지도를 갖다 놓으니까 아주 콩긋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땅은 그렇게 큰 중국이고, 저희들이 그 가고 선교사님 파송될 지역의 천진이라는 도시가 중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데, 그 도시의 인구가 1200만 가까이 된답니다. 1200만 가까이 되는데, 그 지역을 저희들이 뭘 어떻게 다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지 상황하고 틀릴 수도 있을 것이고 오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저희들이 보고 했는 것이 거의 맞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보고 내용은 첫째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정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바깥으로 안 나가는 것이 좋답니다. 절대적으로 좋답니다. 들은 내용을 사람 관계되는 내용, 활동 내용, 이런 거는 바깥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주 좋답니다. 7월 25일 저희들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고속버스를 타고 세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고속터미널 내려가지고 저녁을 먹는다고 9시 반쯤 돼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참 이리 두루번 살피다 보니까 김경수 선교사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전혀 만날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잘 예비하셨더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사무실로 갔습니다.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관리해주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사무실에 가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이 그 양육하는 교재가 있어요. 교재를 세 종류를 농갈라 가지고 저희들 옷에 깊이 숨가 가지고 농갈라가 묶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아침에 공항으로 나가서 우리 목사님 만나고 선교사님과 같이 있다가 11시 김포공항 출발해서 1시간 40분 후에 천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더랬는데 숙소를 그 여관으로 인도하더라고요. 우리 쪽으로는 여관이고 그쪽에서는 호텔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 협의를 하고 저녁 먹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시내를 들어가 가지고 뭐 좀 보자고 해서 봤더랬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호수가 있더라고. 시내 복판에 그 높은 탑도 있던데 서울 남산에 있는 탑보다 좀 높던지 그런 정도 될 거예요. 그런 탑이 하나 있더라고요. 호수를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보니까 웬 그쪽 사람이 낚시를 던져가지고 크다는 고기를 한 마리 건져냈어요. 그것이 여기도 낚시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27일 날 주일 됐겠습니다. 주일날 세 사람이 같이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가지고 한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사람을 한족, 장구에 나오는 한나라 한자 있잖아요. 그걸 한족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삼작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후에 조선족 삼작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 사이에 주일입니다만도 시내 좀 돌아다니면서 골목골목이를 좀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돼 가지고 저녁에 또 두 사람은 다른 쪽에 뭐 관광 쪽으로 시내를 살피러 나가고 저는 흔히 말하는 지하교회를 갔습니다. 지하교회를 그냥 가서 인사도 하지 말고 소개하는 분은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는데 뭐 그래 못 앉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개를 하지만도 그래서 좀 인사를 하라 해가지고 1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조선족 삼작교회 가가지고도 그 교역자하고 내가 그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인데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꾸 만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안 만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그러면은 나를 믿고 내가 모든 것을 은폐하고 만날 체면이니까 좀 만나고 내 혼자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내 혼자 인사를 하고 만났어요. 내가 대구서 왔는데 내가 학교 교사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분위기도 참 좋고 좋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예배 마치고 한 30여 분 동안 우리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유치원을 세 군데를 다니고 대학하고 기숙사를 다니면서 살폈습니다. 그쪽에는 보니까 한 군데에 대학, 초등학교, 유치부가 거의 같이 있더라고요. 한 부룩 속에 그건 뭐 공산주의니까 한 부룩 속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29일이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네. 화요일입니까? 화요일이지. 화요일 날 길림에서 왔다고 하는 교육생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는 사람인데 지금 김경수 선교사님 밑에서 성경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시내 일원을 전체를 살피고 그 다음 날은 회사 직원, 많은 회사 직원들이 그 천진에만 해도 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직원 부인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네들의 삶, 그 다음에 그네들의 신앙생활 상태 같은 것을 좀 대화를 들어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의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한의
대학택입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역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또 좀 얘기를 하고 주거 공간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럼 천진에서 저희들이 대체로 했는 활동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는 북경을 가기로 해가지고 북경으로 갔습니다. 북경에 가면은 우리나라 그 수원에 가면은 민속촌 모양으로 북경에 소수 민족촌이 있더랬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고궁,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면 경복궁이 되겠지요. 왕이 살았던 집이지요. 고궁하고 천안문을 살피고 저녁 6시에 선교사 2명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4년 전에 박은규 목사님 그곳에서 돌아가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춘식 지사님 안부를 물으시고 목사님 그곳에서 돌아갔었는데 자기들이 시신을 마치고 고생했다 하는 그런 안부를 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대신 전했습니다. 한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은규 목사님 사용하시던 성경을 그 청년에게 전해줬다 그랬는데 그 청년이 북한에 들어갔다 소리는 들었는데 그 뒤에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리장성하고 이화원을 보고 토요일 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 좀 이제 저희들이 내용 가운데서 정탐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정탐 내용은 5가지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역의 방향과 현황, 두 번째로 사역자의 생활 현황, 세 번째로 의학 연수와 자녀 교육, 네 번째로 교회와 선교사가 주지해야 될 사항, 마지막으로 유학 또는 파송 시기의 결정과 과제, 이런 방향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국의 교회는 우리가 복을 몇 번 받아가지고 아시지요. 중국의 교회는 크게 3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자교회입니다. 삼자가 뭔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 믿는다, 자기 스스로 공부한다, 자기 스스로 전도한다. 그러니까 남에게는 전도를 못한다는 얘기죠. 삼자입니다. 삼자. 요거는 중국 공산당 당국에서 허가해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통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삼자교회도 있고 우리 조선족들만 모이는 삼자교회도 있습니다. 천진에는 한족이 모이는 삼자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조선족이 모이는 삼자교회는 1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요것이 한족들이 모이는 삼자교회라고 하면 조선족 삼자교회는 이 교회에 요 밑에 유년부실을 세를 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세를 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처소교회라고 합니다. 처소교회. 그러면 처소교회도 2가지가 있습니다. 구역처소, 그 다음에 독립처소. 독립처소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학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요거는 당국에 허가받지 않은 것입니다. 구역처소는 우리 같이 요 시내가 이렇게 가까운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소교회, 삼자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먼 데 있는 사람은 한 3시간 자전거를 타고 온다 하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 하면은 저쪽에 옥산쯤 안 되겠습니까? 옥산쯤 오는 분들도 있겠지요. 옥산서 오는 해봐야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김천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옥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여기 이제 교회를 적은 올려놔 놓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예배,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 형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당국에서 거의 허가 낳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많이 살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그 중국 법으로는 삼자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소교회도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한인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요것도 법으로 하나입니다. 천진에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한 개가 더 있어요. 한인교회가 한 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 것이고 한 개는 허가를 안 받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교회 간판을 걸어놓은 봉고차를 또 만났어요. 시내에서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용봉 한인교회라고 간판을 딱 써붙였어요. 당국의 허가 안 받은 이 한인교회는 교회 이름이라는 이름을 못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림 모임인가 뭐 그렇게 교회 달력을 만들어 놨는데 엘리모 모임인가 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이 갔던 삼자교회가 그 천진에서 제일 큰 교회랐는데 산시루 삼자교회인데 교인이 1500명, 목사님이 13명이라 그랬더랬습니다. 제일 젊은 목사님은 30대 목사님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젊으신 분이 74살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중국의 목사님들은 70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살 정도 되는 사람 그 중간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정치적으로 문화혁명 이후에 신학교를 전부 폐쇄해 버렸어요. 폐쇄해 가지고 그 중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문화혁명 이후에 많은 목사님 성도들을 전부 감옥에도 넣고 죽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신앙은 계속 유지를 해 왔더랬다 하는 것이 아주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선족 삼자교회 그 교회는 이 산시루 삼자교회를 1층을 세를 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세 내는 돈이 한 달에 2,000원씩 세를 준다 그랬지다. 전도사님인데 아주 보니까 메시지가 말이죠. 우리 여기서 듣던 아주 보수신앙 아주 정통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쭉 물어보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개혁신학교를 졸업을 했다 그래요. 94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길림성인가 가가지고 한 8달 정도 사역을 하다가 암만 해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북경에 있는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가지고 연수과정을 밟으면서 당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삼자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하나 놀랐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비밀입니다. 이분이 지하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하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하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삼자교회는 내가 활동을 하는 울타리입니다 하더라고요. 울타리라 그래고 지하교회를 하고 있는데 규모하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가서 보고 느껴가지고 했는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와 계셔요. 와 계시는데 누가 선교사인 줄을 잘 모릅니다. 아주 가까운 선교사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몰라요. 서로 모릅니다. 대체로 선교사들이 가서 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들을 쭉 살피서 점검을 해보니까 한인교회를 사역하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 그 중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신앙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역 파트, 그 다음에 가정교회, 흔히 말하는 지학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파트,
지하교회에 누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가는 나중에 나옵니다. 지하교회에 설교를 해주고 이 강단에 서는 분들은 정말로 답답합니다. 만약에 제가 보건대 중국에 가가지고 지하교회 강단에 서서 이 강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200명 이상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 지하교회에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의 수준을 아시겠지요. 제가 지하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도 그건 전도사님입니다. 호칭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도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요 정도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처소 지도자를 교육하는 파트, 그 다음에 처소 교회들을 잘 살펴가지고 한국 교회와 연결을 해가지고 후원해주는 사역, 그 다음에 중국 한족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 학교 사역. 여러분,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어느 학교 보내야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공산주의 학교에서 공산당 공부를 해야 되고 사회주의 교육을 해야 되는 비참한 현실이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선교사 중심들로 해서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감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회사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사역을 하는 파트, 그 다음에 그 회사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파트들로 쭉 분류가 해 볼 수 있겠다고 느껴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중국에 있는 만주족하고 입양 결성을 하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족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만족이라 그럽니다. 만주족이라고 안 하고 만족. 저도 가서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 중국에 살고 있는 민족이 몇 개 민족 되겠습니까? 56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연방공화국에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살잖아요. 그런데 중국에도 특이한 것이 56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6개 민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중화라고 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한족화한다 이기죠. 그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고 방향 같아요. 그래서 중화입니다. 56개 민족을 전체 중화 쪽으로 땡기는 거지요. 한족 쪽으로 땡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는 민족 가운데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치구를 조금 인정하는 그런 형편 같더랬어요. 통계가 오래된 통계 같은데 중국의 인구가 11억 3천만 명이라 그랬는데 92%는 한족, 나머지 8%가 55개 민족입니다. 그럼 55개 민족을 전체 숫자를 합하니까 9,100만 명쯤 된답니다. 1억이 조금 모자래요. 그랬는데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종족이 몇 개 종족이냐 하면은 18종족입니다. 18종족. 그러면 만주족은 그 살고 있는 만주족이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은 통계가 98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980만 명. 그 중에 기독교인은 1000명 정도 된답니다. 이 만주족은 우리 역사에 나오면은 여진족, 거란, 이게 다 만주족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지요. 역사적으로는 금나라 시대가 있어가지고 금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더 숫자가 많았을 낀데 만주족이
어디로 자꾸 넘어가느냐 하면은 한쪽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사역자, 선교사들의 대체적인 생활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곳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 다닐 때는 물통을 가져 댕깁니다. 물그릇을 하나 가져 댕깁니다. 물그릇을 하나 가져 댕겨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아주 더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여기보다 더 덥더라고요. 처음에 갈 때는 그거 좀 추울런지 모른다 해가지고 팔 긴 티를 하나 가져갔는데 그거는 짐이라 가지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온도가 몇 도가 됐느냐 하면은 45도가 됐답니다. 통계상으로는 그건 정부 맘대로니까 해도 발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나라가 중국 아니겠어요? 발표는 39.9도로 발표를 했는데 온도로 재본 사람들이 45도가 됐더랬답니다. 40도가 되면은 전체가 휴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9.9도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물이 없지요. 온도가 45도가 되지요.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지요.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옷을 몇 겹 껴입어가지고 누워 잔답니다. 밤에도 누워 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을 그냥 우리는 내복 입고 누워 자는데 내복을 입고 누워 자는 것이 아니고 바지를 몇 개 껴입고 그렇게 누워 잔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러는가 몰라도 백화점 안에 가봤는데 백화점 안에 어떤 사람은 우통을 다 벗어버리고 물건을 팔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통을 벗은 사람은 이건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너무너무 넓지요, 중국에는. 그런데 넓은 정도가 아니고 평야가 대단하더라고요. 평야가 우리 남한 땅덩어리만 한데 산이 없답니다. 그런 지역도 있답니다. 저는 전공이 농업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봤어요. 들판에 있는 나무들, 풀들 이런 것들을 대체로 자세하게 봤는데 우리 땅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는 토양의 형성이 화강암인데 그쪽에는 아닙니다. 아주 기름진 땅들이라서요. 아주 기름진 땅이. 그래서 이야 큰일 나겠다 싶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넓은 땅이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고 넓은 땅이고 그 다음에 일교차가 심하고 전기를 켜는데 전기를 큰 방에 켜놓고 옆방에 켜면 큰 방의 전기가 어두워집니다. 다리미 말고 말이죠. 전등 쓰는데 그래요. 이런 형광등 있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어려움과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 다음에 주거 공간의 문제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더우니까 우리 여기서도 더우니까 밤이 되면 대부분이 밖에 나와 있는데 그쪽에는 왜 지내겠습니까? 방마다 선풍기 있겠습니까? 없겠죠.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겠지 하지만 우리 여기도 뭐 에어컨 집집마다 모은하고 있습니다만도 에어컨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그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집에서는 선풍기 없이 지내거든요. 대부분 집에서 선풍기가 없이 그 밤을 왜 지내겠습니까? 그 다음에 집을 짓는데 이 집 천장이 높겠습니까? 천장이 굉장히 얕지요. 그러니까 방에서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전부 바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리 밑에가 좀 시원하지요. 어디든지 다리 밑에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니까 지하도가 이리 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는 그만 전부 인산인해입니다. 인산인해더라고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뭐가 하느냐면 강하게 통제가 돼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가면은 그만 공안 당국이 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표는 안 내지만은 공안 당국에서 다 접수하고 있어요. 저 사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그 댕기는 사람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선교사님 댁에 오르락 내리는데 드문드문 들어가고 이랬어요. 그 근처에서는 뭐 사모님하고도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더랬어요. 그러니 주거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거 가가지고 한번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저희들은 가서 뭐 저는 성경 가져갔으니까 성경 봐가면서 찬송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일부러 식당을 피해가지고 일식집을 갔거든요. 일식집에 가면 그거는 좀 저기 소홀하다 해가 일식집에 갔는데도 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명색이 목사님 두 사람이 있는데 각도합시다 이 하더라고요. 각도 뜻이 알겠죠. 대표로 누가 기도를 못합니다. 각도합시다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영적인 외로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동안에는 목사님 소리는 한 번도 들을 수 없습니다. 들었다 그러면은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 통하느냐 하면 그냥 M카입니다. M카고 그 다음에 선생카입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전부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설교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도를 만나면 신방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하니까 뭐 죽을 지경 아니겠까 싶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하고도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은 한국 한인교회를 가시는데 선교사는 그걸 못 갑니다. 선교사는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못 갑니다. 엘림 한인교회에 지난 주일하고 오늘 주일날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거든요. 그 강단을 누가 내려가서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은 북경에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천진에도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천진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못 갑니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외로움을 고비를 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 일을 하러 들어가셨으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숨어 댕기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07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계층화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못 살고 난리를 치는데 잘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 잘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 사람 잘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는 사람들 같으면은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회창 씨가 뭐 자기 아들이 뭐 우회되다 막 언론에 떠들고 야단인데 어디 북경에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소련의 그 공산주의에서는 그만입니다. 사람 죽이도 끝이요. 그만입니다. 그런 거는 텔레비전에도 나올 수도 없고 신문에도 나올 수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뇌물을 얼마나 받아먹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유학생 가운데서 한국의 유학생들이 그거 가 돈을 많이 쓴다 그랬지만 돈 쓰는 사람들은 미국의 유학생도 그거 와가 있고 돈 쓰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 사람이 이겼답니다. 중국 사람이 돈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이겼답니다. 그런 일화가 있더라 그래요. 그러니 사역을 하는데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못 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맞춰가지고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과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가시게 되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국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중국말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는 학교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말도 배워야 되지만은 무슨 목적으로 그거 들어가겠습니까? 여행을 단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비자가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행 비자, 이건 제일 쉽지요. 그 다음에 유학 비자, 그 다음에 사업 비자가 있잖아요. 요거 3개 말고는 없잖아요. 거기는 중국에는 안 되니까 무슨 비자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공부하는 비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X 비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X 비자로 가지고 10년이고 계속 머무를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이냐?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 생활을 하든지 일반 아파트 생활을 하든지 모든 문제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어학연수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비자의 종류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비자는 X 비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2년, 적어도 2년 가까이는 X 비자로서 그곳에서 의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적어도 사업 비자로 바꾸어야 된답니다. 사업 비자. X 비자로 계속할 때는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코스를 밟으면서 하는 길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대학이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의견이 좁혀졌는 것은 거기에 있는 대학 가운데 이공대학이 있었습니다. 이공대학에 중국어과를 공부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의 상황을 살펴본 대로 1년의 등록비가 1,400불, 수속비는 30불, 교재비가 1년에 약 20불.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혼자 들어갔을 때는 혼자 그 기숙사를 씁니다. 기숙사비가 하루에 4불. 그 다음에 식사비는 이제 자취를 해야 됩니다. 기숙사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거기서 자취를 해야 되거든요. 자취를 하고 생활을 하는데 한 250불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학연수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영어 교육에 토플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중국에도 중국 언어 자격 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 11급 정도 따면 통역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 한 분 선교사 사모님 만났는데 8급을 땄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8급을 합격했다 하더라고요. 1년에 2번 정도 그런 시험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학기는 9월 달에 시작을 하고 3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선교사님 들어가야 되는 것이 9월 달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건면을 모든 사람들이 했더랬습니다. 당초 우리는 계획을 할 때에 10월 달이나 11월 중에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더라고요. 왜? 9월부터 공부가 시작됐는데 10월 달에 들어와도 벌써 한 달이 지내갔는데 그때 와가 뭘 배우겠느냐. 11월 달에 들어가면 더 안 되고, 그러니까 9월 달에 들어올 수 있으면 9월 달에 들어오고 안 되면은 그 다음 해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학연수는 사모님이랑 2분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사모님도 같이 그 중국말을 배워야 되니까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교사 자녀가 대부분 공산주의 학교에서 공산주의 공부를 배우고 있는 게 너무 큰 과제라서요. 미국인이 경영하는 국제학교가 있는데 말이지요. 유치원에 1년 학비가 1,100만 원이랍니다. 1년 교육비가 그게 내는 돈이 1년에 1,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넘지요. 그죠? 한 100만 원 되겠지요. 그걸 내 가지고 그걸 보낼 수가 없지요. 그랬는데 한국인이 경영하는 유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치원은 상태가 한 달에 13만 원을 낸답니다. 9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유치원에 올 때는 본인이 데려오고 집에 갈 때는 유치원에서 택시를 대절해 가지고 데려다 준답니다. 이것도 당국에 신청은 했는데 허가는 아직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상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선교원보다 더 잘 해놨더라고요. 네 번째, 교회와 선교사가 이 선교 파송이 되기 전에 명심해야 될 것이 저는 마음속에 와서 닿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리아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 가지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랬지요. 3번이나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사이에 저한테 이런 거를 자꾸 물으면서
이기 선교사한테 묻는 거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묻는 말로 저한테 자꾸 되니 너희 일가 친지보다 정말 사랑하느냐?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일가 친지보다는 보통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물으니까 그래 정말 네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내와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거죠. 여기에 상당한 망설임이 있는 것이요. 세 번째 다시 사랑한다고 통과할 때에 묻는 질문이 그래 네 정말 사랑하느냐?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선교사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면은 선교사 가족묘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감성적으로 이 선교를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내 뼈가 묻어도 좋다. 내 자식이 묻어도 좋다. 아내가 죽어도 좋다. 하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하는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묻는 말로 저에게 자꾸 들려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렇습니다 하고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낸 나의 선교사를 끝까지 지원하고 보호해라 하는 말씀으로 마음에 깊이 와서 닿습니다. 기후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사회가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는데 선교 사역을 다짐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선교사님 본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선교하는 일이 여사일이 아니다. 여사일이 아니다 하는 깊은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가 이거는 물론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도 한번 의논을 나누고 목사님과 우리 당회가 또 단단히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제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가면은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년 동안은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다짐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 파트로 들어가는 그 시점을 선교사 파송 시점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의학 공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 파송의 시점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과제라 뜻했습니다. 두 번째로 과제, 가족이 전체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귀중한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이 함께 들어갔을 때의 장점은 외로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 부부가 서로 위로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 점이 옳습니다. 나쁜 점은 뭐냐? 두 사람 다 중국의 문화를 전혀 모른다 이 말이죠. 아이들은 또 어리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안내해 가지고 시장에도 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하겠느냐? 그러니까 혼자서 먼저 들어가 가지고 적어도 반년, 보통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년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았더랬습니다만은 반년 정도라도 먼저 본인이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전심전력해 가지고 학교에서 중국말 언어 공부를 하고 중국 문화를 익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을 살피고 하면 6개월 후에 사모님이 뒤따라 갔을 때에 굉장한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장단점이 서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교사님 본인하고 교회가 잘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과제라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중국 돈을 그 종류별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뭐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시세 같은 거 이런 것도 대부분이 많이 적어왔습니다. 호텔에서 묵고 있으면서 오는 날 그곳에 사용하고 있는 용품도 제가 일부러 수거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방에 있는 그 주의사항, 그 공안당국에서 나오는 그것도 제가 하나 체킹해가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이래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사진도 찍어 가지고 오고 비디오도 찍어 왔습니다만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는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 세 가지 지가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중국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잘 의미를 살펴보십시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마차와 벤츠가 길에 같이 다니는 사회입니다. 저희들도 직접 마차가 짐을 끌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길거리에는 벤츠차도 다닙니다. 인력거도 물론 다닙니다. 자전거가 옛날에 우리나라 모양으로 자전거가 오토바이 부는 것이 그게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 보험을 냅니다.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도로가 따로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 자전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인력거를 사용해 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랬더랬습니다. 이상으로 저 보고를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는 개별적으로 물으면 저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디비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선교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거듭 3번 물으실 때에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너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하느냐 다짐하시던 주님,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거듭 물으면서 내가 보낸 선교사를 세상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고 아끼고 지원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선교 보고를 마칩니다. 하나님, 이 일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조금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 통해서 들으신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보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알려드려야 될 상세한 부분이 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지의 상황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시고 말씀은 적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에 지금 장로님은 갔다 오셔서 또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야 될 숙제들을 많이 가시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일을 다 같이 발언하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일은 선교위원회와 당회가 이제 목사의 목회 정책에 맞춰서 일들을 해나가고 또 선교사님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물으면서 현지에 또 통화를 하면서 또 총회하고의 관계를 가지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 물론 우리 선교사 파송할 때에 그분을 위해서 하는 말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시끄러워지고 혼선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말이 이리저리 퍼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의 상황 돌아가는 게 벌써 중국 공안에서 다 알고 앉았으면 위험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럼 선교사 보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관련되어진 그 일들을 의논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는 그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일들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고 피해를 만나면 안 되겠고요. 또 우리 교회도 보내는 사람을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그곳에 학생으로 갈 수만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을 너무 여기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미 벌써 신분이 다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앞에서 일 맡은 분들하고 교회가 의논을 잘해서 진행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함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구전도 저희들이 직접 둘씩 짜기 뒤에 전도하러 나갔고요. 저녁에는 사환과 증인을 초청해서 주민 초청의 밤을 가졌고 8월 2일 날 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주변을 청소한 후에 저희들이 서문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사역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 성경 학교는 우리 자매님들 4분이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유치부에 1명, 그 다음에 유초동부에 13명, 중동부에서 2명. 그 마을의 구성원을 보면요, 대개 그 50대, 60대, 70대, 90대도 계십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분의 자녀들은 전부 타지에 가 계시고 주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우리 자매님 4분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찬양과 율동, 그 다음에 공각 공부, 그 다음에 공작 시간을 통해 가지고 모자이크를 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 또한 동화를 들려주는 시간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성경 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사역으로 마을 봉사 활동인데 방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역하는 그 방역기를 빌려 갔는데 그것이 처음에 작동할 때는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 반상혁 전도사님이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그 방역기를 고치는 가운데 또 점화 플러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또 문경까지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플러그를 사다가 고치는 가운데에 참 어렵게 그것이 작동이 돼가지고 이제 그날 오후부터 방역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오토바이를 빌려와 가지고 그 현리교회 전도사님이 직접 운전을 하시고 그 앞에 우리 청년 한 형제가 타고 이러면서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방역 활동을 하는데 5, 1년 동안 이 현리교회에 방역 활동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방역 활동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방역 활동을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반겨주는지요. 집집마다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서 방역 활동을 100% 완전하게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 작업을 했는데요. 이분들은 자기 앞에 집에 앞에 있는 그 길,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풀을 베지만은 그 옆에 있는 풀은 안 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풀만 베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원들이 들어가서 집에 관계없이 그 마을 주변에 있는 풀들을 제초기를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열심히 제초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제초 작업에 관해서는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용 사역,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여성도님하고 우리 청년하고 자매님하고 이래서 6분이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파마하는 거 하고요, 커트하는 거 하고 염색하는 거 한 30여 명에게 이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분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서 계시기 때문에 손도 붓고 발도 붓고 그러시면서도 아주 식당 봉사도 하시면서 미용 사역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식당 봉사를 할 때에 우리 자매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근데
현립교회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개 그 봉사활동 와서 이 식사를 준비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고 서로 이 마찰이 생기고 그러는데 어제 서문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참 이 아무 말 없이 이 봉사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좋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원들도 그 미용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이리 전하셨고요. 우리 최창훈 형제는 그 기계로 하는 이발 기계와 비타나 이 두 개만 가지고서 아주 그 남자 학생 머리를 잘 깎더라고요. 깎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리 묻고 교회를 안 나온다면은 고속도로를 내주겠다. 근데 그 학생이 저녁 때 나왔더라고요, 남학생이. 그 다음에 의료봉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봉사에는 우리 동산의료원에서 그 수고하시는 정화영 집사님하고 또 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박경희 자매님하고 현재 김천 간호전문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형현 자매 이렇게 세 분이 주축이 돼서 의료 활동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주민 식사 대접인데요. 금요일 날 점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삼계탕을 준비했는데요. 10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100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준비했는데 한 6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참 준비를 잘 해주셔 가지고 그 잡은 닭이죠. 잡은 생닭이 도착이 됐는데 이제 그걸 씻어서 큰 가마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정전이 돼 가지고 물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은 가까워지고 그래서 집사님 댁으로 저희들이 그 닭을 싣고 봉고에 싣고서 그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정전이 된 것도 하나님이 뜻이 계셨습니다. 그곳에 우리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닭을 싣고 도착을 딱 했는데요. 그곳에 이제는 물론 여자 집사님은 나오시지만은 신랑 되시는 그 남자분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셨고요. 여집사님들은 닭을 물에 씻고 계셨고 또 그 여집사님이 저희들에게는 그 토마토 가른 거를 이렇게 주시면서 교감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인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교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여집사님과 약속을 했다. 주일날부터 교회에 꼭 등록하고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권면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감 선생님은 교회는 안 나왔지만은 그 현립교회를 위해서 지금 그 붓글씨도 잘 쓰시고 그다음 그림도 잘 그리시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현립교회를 해서 여러 가지로 프랭카드를 제작할 때라든가 하면서 여러 가지로 봉사를 많이 해주셨던 그 교감 선생님, 퇴임하신 교감 선생님인데요. 그 교감 선생님이 지난주에 주일날 낮 예배도 참석하셨고 밤 예배도 참석하셨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쪽 전도사님과 전화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삼계탕으로 대접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교회에 안 나왔어도 찾아가서 음식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좀 문제가 발생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립교회 전도사님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통닭 삼계탕을 싣고 참석하지 못한 가정을 전부 방문해 가지고 다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마리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한 후에 이제
저녁에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 초청의 밤,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 초청의 밤을 하기 전에 4시부터 5시까지, 물론 날씨는 굉장히 덥죠. 덥고 우리 대원들이 이제 식사를 다 대접하고 설거지를 다 한 후에 이제 본당에서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제 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날씨는 덥고, 그죠? 전부 쉬고 싶고,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전달로 나갑시다. 그래서 저희 예정대로 바로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 기도한 후에 2명씩 짝을 짓고 이제 축구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오늘 있을 주민 초청의 밤을 소개를 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또 복음을 제시하도록 그래 전도사님 말씀하셨고 저희들 둘씩 짝을 져서 이제 저녁 주민 초청의 밤을 목표로 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말씀도 전하기 전에 아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막 쫓아내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아주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도 있었고, 근데 저하고 저기 박진수 공고 1학년 학생 둘이서 한 팀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들어간 그 가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하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점심때에 맨 늦게 오셔서 식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하니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주민 초청의 밤 그 얘기만 하려고요. 그랬는데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신문을 보고 계셔요. 신문을.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93세 되신 할머니인데 신문에 큰 글자는 보인답니다. 작은 글자는 안 보여도. 그래서 그 할머니도 옆에 제가 앉고 그다음에 또 아주머니도 앉고 우리 학생도 앉고 이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가운데에 우리 할머니와 그 아주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저희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막 음료수가 나오고 바카스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한 잔 마셨으면 했는데 음료수도 마시고 그래 복음을 다 전하고 난 후에 이제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저씨가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들었을 때 그 남자들에 대한 어떤 핍박 같은 그런 게 딱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분이 딱 들어오시면서 앉으시면서 우리 그 청년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은 바캉스를 가고 어디 멀리 나가고 농촌을 떠나고 그러는데 서문교회 청년들 이래 참 시골 오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방역 활동하고 제초 작업하는 거 참 고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이 주민 초청의 밤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문 밖까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저녁 초청의 밤에는 그 세 분 중에서 그 아주머니 한 분 나오셨고요. 그 아저씨하고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주민 초청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그 사환가 증인 우리 허광수 집사님이 이끄시고 리더하시는 그 찬양팀입니다. 아마 고아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사환가 증인이 이제 한참 찬양을 하고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몇 사람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걱정이 많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리가 막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가 그 예배당 안에 가득 채워졌고요. 그 중에 이제 저 관심은 그 남자분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그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3분
세 분이 딱 오셨습니다. 세 분. 그곳에서 아마 술을 제일 많이 잡수는 분이라 그러시던데 한 잔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학교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신 분이 한 분 또 오셨고요. 또 그다음에 여집사님하고 또 친척 되시는 분 한 분, 그래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 참 사환가 증인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서 한 2시간 동안을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그곳에는 12분 정도 빼놓고는 전부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근데도 박수는 잘 치시더라고요. 박수 잘 치시고 또 우리 그 신가희 집사님 그 전통 무용, 우리 고전 무용이죠. 찬양에 맞춰서 그 고전 무용을 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또한 우리 허광수 집사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이 주민 초청의 밤을 10시까지 이렇게 2시간 동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 저희들이 준비해간 선물을 거기 오신 분들에게 하나씩 전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역 활동에 관해서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도들 및 그 주민들의 그 반응,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 파리와 모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전도사님 사모님은 그 파리채를 들고 파리를 잡는 그런 한참 잡는 걸 저희들이 봤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한 번도 방역 활동을 안 해줬는데 참 이 대원들 들어와서 방역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마을에 방역기 하나 정도만 있으면은 아마 자체적으로도 아마 좀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장님이 계시는데 이장님이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장님이 음료수를 준비해가지고 직접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을에 가장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했던 유명한 5사람 중에서 한 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래 마을을 나올 때에 큰 나무 밑에 그 할아버지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잠깐 멈추고 인사를 이래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별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현리교회의 그 기도 제목을 그 전도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현리 마을의 복음화. 그러니까 현리에 있는 지금 가구 수는 50호가 되고요. 그 사시는 분들은 7, 80명이 되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또 여러분들은 그 타지에 가서 몇 개월씩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리 마을의 그 복음화. 근데 그 마을의 복음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래 우리 교회가 뭔가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자꾸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리 마을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그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는 가운데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봉사 활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그거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봉사 활동이 그냥 한 번으로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봉사 활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22명이 참여했지만은 다음에 할 때는 더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이 봉사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활 봉사활동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러한 곳에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러한 봉사활동이 어느 몇 군데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산이 되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되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계 효자교회 조금 조절을 잘 하셔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영 집사님께서 너무 장황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역 내용이 거의 유사한 사역이 많았고 또 방향이 어차피 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간 곳은 강릉시 옥계면 상계리 그 옥계 해수욕장에 있는 데서 한 10km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들어가는 그런 아주 첩첩산중이었어요. 이번에 그 강릉 공비 그 사건 때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공비가 하나 사살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그 교회를 소개해드리면 아직 그 교회가 없어서 마을 회관 옆에 이렇게 칸을 막아서 이렇게 한쪽은 그 교회 회관은 그대로 지금 아직 그 의자도 있고 그렇게 시설물들이 있고요. 그 전도사님께서 방을 이렇게 한 칸을 막아서 거기를 사택으로 사용하시고 또 예배도 거기서 드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 수는 장년 교인이 11명, 주일 학생이 10명이었습니다. 참고로 하실 것은 제일 청년이 67세입니다. 그리고 마을이 그 어떤 관계였냐면 75호의 마을이었는데요. 한 마을이라기보다는 한 구역이 실제로 보니까 한 1개 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마을을 돌아보니까 보통 가까이 있는 집이 뭐 50m, 100m예요. 전부 75마을이 그 교회에 있는 그 동네만 몇 가구 이렇게 한 10가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모든 가구들은 100m, 뭐 50m 그 이상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한 20개 정도, 20가구 정도 마을이 하나 형성되어 있는 그 구역을 아마 한 4km 정도를 이렇게 가야지 한 개의 마을이에요. 엄청나게 그런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다 떠나고 이렇게 띄엄띄엄 나이 많으신 어른들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아직 실제 불교인지 아니면 사마니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 상황은 지금 108평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8월 11일 날 기공 예배를 드리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는 하윤도 전사님, 현 총신대원 3학년에 재학 중에 휴학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족 사모님과 자녀 둘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대원들은 총 25명이 거기 와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정 소개는 우리 문경과 거의 유사합니다. 31일 먼저 7시 30분에 저희들은 아침 일찍 워낙 거리가 멀어서 아침 7시 30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 6시간 정도 계속 승용차로 끊임없이 달려서 6시간 걸렸습니다. 도착 즉시 그 마을 이장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을 회관에 거기 우리 섹타였죠. 그리고 우리 여자 대원들이 함께 숙소로 사용했던 회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타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둘째 날 사역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8월 1일 이틀간 실제 사역은 우리가 4일이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시간들은 오는 날 하루 가는 날 하루 빼면 이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오후에 잠깐 뭐 첫째 날은 가서 사역을 했지만 실제 사역할 수 있는 시간들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자, 그러면 그 사역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당 집사님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넉넉하지 못하였고 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였지만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좀 굉장히 좀 재정이 조금 힘들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용사역 우리 두 분 집사님과 그리고 조수 두 분 이렇게 해서 아침 거의 식전부터 했어요. 식전부터요. 거기 들에 가기 전에부터 하면 벌써 오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시작하면 해질 때까지 계속 그냥 뭐 다리가 붓고 발이 아프고 뭐 손도 아프고 그냥 뭐 손이 이렇게 막 상처가 있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마 자기 돈 벌려고 하려 그러면 아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입과 손으로 전도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약국 모두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신경통이고 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가 뭐 70대, 80대, 90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젊으신 분이 그 성도님들 중에서 67세가 제일 청년이라고 그랬죠. 아마 한 그 동네에 계신 평균 연령이 한 7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뇌졸중이라 그러나요? 풍 이렇게 맞아서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있고 또 어떤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온전치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웠고요. 그런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옥인 집사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물리치료 우리 황혜숙자매께서 좀 혼자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그 땀을 옷이 다 젖도록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굉장히 더웠는데 이렇게 보조 기구들이 있었지만 손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초사역 여기는 우리 청년 형제들이 감당했었는데요. 나중에 그 한 분 그
한보 에너지 거기 지금 그 관광 탄광이 있었는데요. 지금 폐광이 되었습니다. 거기 다니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지금까지 우리 동네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직접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기계가 한 대 더 있으면 더 많은 지역을 너무 지역이 넓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기계가 한 대 더 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문경에서는 그 방역기가 고장이 났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 첫날 그 연료 휘발유를 내야 되는데 그 방역기에 넣는 경유를 넣어가지고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고치러 갔다 오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사전에 그러한 기계들은 사전 지식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배 했었는데요. 도배는 여기에는 그 세 가정을 했어요. 한 가정은 그 이렇게 수족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였고 또 한 가정은 위암 말기인 그런 할머니였고요. 또 한 가정은 92세 되신 할머니 혼자 사시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집이 방 구조가 그 옛날 아주 그 프리스타일 그런 흙집으로 되어 있는 집이어서 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모두가 참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방역 이 방역 사역이 참 좋았다. 그 문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참 이 방역 사역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일일이 한 집도 안 빠지고요. 다 돌았어요. 3일에 걸쳐서. 이렇게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집으로 이동할 때는 차를 타고 이동해야 돼요. 보통 뭐 100m 뭐 좀 떨어지면 500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한 집 한 집 떨어지는 것이. 그냥 우리가 동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의 독가천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상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지역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게 이동하면서 한 가정 제가 함께 다니면서요. 그 파리 모기가 많았다 그랬죠. 그 모세 그 애굽의 파리 재앙이 어떤 것이야 하는 걸 여기서 좀 제가 한번 체험을 했어요. 거의 뭐 한번 왕 날아들면 이렇게 막 안개 낀 것처럼 그 정도예요. 축사 있는 곳 이런 곳은 상상이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 방역 사역을 통해서 일일이 가정마다 한두 형제가 이렇게 방역하면 나머지 분들 몇 분이 동행을 해서 그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이 여기 방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가호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이렇게 지역이 넓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 집 한 집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는데 한 첫째 날 이골짜기를 들어가면 둘째 날 이골짜기 이렇게 해서 좀 한꺼번에 많이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그 회관에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그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지민재 형제하고 정수택 집사님께서 그 악조건을 불구하고 그 페인트로 작업을 다 해주시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소독도 깨끗이 해서 사진을 밑에 내려가시다 보시면 아시지만 호텔을 변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계획이 없던 사역이었는데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행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일 성경학교 사역이 있었는데요.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선생님들도 아쉬워했고 그들과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박영희 형제 자매, 지민재 형제, 권향란 자매 이렇게 세 분이 수고하시고요. 사역 내용은 우리 조금 전에 문경하고 비슷했습니다. 성경 공부, 영어 상영, 율동,
그다음에 공작 시간 모자이크, 풍선 공작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접대, 문경에는 그 100마리의 삼계탕이었는데요. 저희들은 그 비빔밥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도 참 많이 필요했고, 또 서빙은 그 튼튼한 우리 형제들이 거의 서빙을 많이 담당해 주시고요. 설거지 및 이런 것도 또 도와주었습니다. 음식은 나누어 먹고 12그릇 남았습니다. 그 동네가 그 75호인데요. 통틀어서 75명이 참석했어요. 굉장히 좀 많이, 거의 한 가정에 한 명 이상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배달을 했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 나오지 못한 가정은 그죠? 오븐에 담아서 일일이 배달을 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저녁에는 주민 초청의 밤. 저희들은 그 문경에는 그 그죠? 사원과 정인팀이 그런 좋은 시간을 가져줬다 하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손누이 율동, 어떤 퀴즈,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장기자랑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나이 많으신 뭐 80세, 90세 되시는 그런 어른들도 아주 그 흥겨워하시고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영화 상영, 북한 저번에 우리 함께 보았던 북한 식량 나온 그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인사하시고 이렇게 다과해 마지막으로 선물을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어떤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난 이후에 자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분과별로 대체적으로 잘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이 그 지역에 참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었다, 합당한 사역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전사님께서 각 어느 가정에 아마 스푼 몇 개, 밥그릇 몇 개까지 알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헌신하신 그런 전사님이었어요. 몸으로서 참으로 그 동네의 뭐 잔심부름까지 다 담당하시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그들이 불교를 믿고 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을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봉사대가 사역을 순탄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그 화장실 그 페인트 작업처럼 이와 같이 별로 준비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역들도 이렇게 잘 찾아서 우리 유정 집사님과 정수택 집사님은 매일매일 그 환경미화원이 되어서 그 동네 뭐 저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어떤 뭐 작은 휴지 쪼가리 하나, 담배꽁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일일이 다 주시면서 그냥 뭐 동네가 반짝반짝할 정도로 그렇게 환경미화를 해주신 그런 부분들,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시간이 좀 많았다는 것, 이런 것 좀 어려운 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집사님들께서 승용차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유용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의 헌신,
모두가 참으로 저희들은 그 2000년부터 시작해서 육여성교회까지 계층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렇지만 참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잘 이루어갔다는 거 참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참 헌신적인 자세로 그렇게 감당했고요. 한 가지 좀 더 앞으로 다음 기회에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면 그 동네의 상황들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고 또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뭐 예절 훈련 이런 것들도 뭐 사전에 좀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들을 섬기는 방법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웠던 것은 그 교회가 없었다는 것. 교회가 없어서 그 회관을 사용했고요. 거기가 특히 뭐냐면 그 회관이 동수나무라 그러죠. 동수나무가 있는 그 성황당이 옆에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차도 못 댈 만큼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그런 통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님께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지역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한 청년이 와서 좀 이렇게 행패라 그럴까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잘 지도해 주셨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봉사 결과 그리고 사후 전망 이 부분에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마을 주민들이 큰 은혜를 입었고 또 이를 통해서 물론 그 전사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인식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봉사하는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감정이 교회에 대한 감정이 더욱 도와졌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들 스스로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한 분의 할머니가 새로 등록하셨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월 11일 날 기공 예배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들이 참으로 교회를 이렇게 빨리 지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